상현에서 마카자의 소멸, 귀살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탄지로의 강함도 토미오카 기우의 강함도 아니었고, 올곧은 탄지로의 모습과 불굴의 정신을 가진 기우의 모습이 아카자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자들, 아버지의 유언과 사범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기에 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자가 무전의 세포에 저항하여 원래의 하쿠지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백 년간 그를 기다려왔던 코유키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한편 아카자의 죽음을 느낀 코쿠시보는 그가 더 높은 곳으로 열린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분노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상현의 일에서 단 한 차례도 내려온 적 없었는데 그는 내심 무의 그 길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호기롭게 교체혈전을 신청한 아카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아카자가 패배했음에도 흡수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이기겠다고 선언했던 아카자가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한 것을 말이죠. 도무지 무엇 때문에 그가 강함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모를 코쿠시보는 아카자를 나약하다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카나오와 대치 중인 상현의 도우마 또한 아카자의 죽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도 일순 다른 생물이 된 듯한 아카자의 각성을 느꼈으나 이젠 죽어버렸으니 알 길이 없다며 웃어 보였고, 이름을 물어보았었던 눈앞의 상대에게도 시선을 맞춥니다. 이에 카나오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호초오 시노부의 여동생이라고 답했죠. 도우마는 카나오와 시노부가 혈연 관계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카나오의 대답에 의문을 가졌으나 이내 젊은 여자는 대부분 맛있으니 상관없다고 말했고, 여자라는 말에 생각난 아카자의 행동, 그가 평소 여자를 먹지도 죽이지도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자는 뱃속에서 갓난아기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영양분을 갖고 있기에 도우마는 여자를 잡아먹어야 더 빨리 강해질 수 있다고 아카자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물론이고 아카자는 강해지기 위해 사람을 먹는 것보다는 스스로 단련하는 것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일반인이든 귀살대원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일 수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그의 행동에 어떻게든 혈기가 인간을 잡아먹고 강해지기를 원했던 무자는 자주 비난에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눈감아 주었고, 도우마는 이를 특별 취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어버렸다는 것에 좀 전까지 비아냥거리던 도우마는 제일 친한 벗이 죽었다며 슬퍼하고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카나오는 그가 거짓으로 꾸며낸 말과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제일 친한 벗이 죽었는데도 낯빛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의 미세한 표정을 카나오는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카나오는 카나에가 죽기 직전 도우마가 불쌍하다고 했었던 말을 전하며 도우마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끼며 사는 기쁨, 슬픔이나 분노, 몸이 밀려오는 감동을 이해하지도 느끼지도 못할 거라고 추리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감각이 없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좋은 머리로 히노에락과 같은 감정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며 사실은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연극을 벌이는 것을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다고 말했죠.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기에 즐거움과 기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주는 것일 텐데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없어 의미 없는 세월을 살아왔을 도우마를 카나에는 불쌍하고 공허한 존재라고 동정한 것이었죠. 카나오는 도우마에게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도우마는 꾸며내지 않은 자신의 원래의 표정을 드러내게 되죠. 그는 어째서 그렇게 심한 소리를 하는 건지 물었으나 그 이유는 카나오가 도우마를 싫어하기 때문이었고 그가 살아있는 것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며 카나오가 도우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도우마의 날카로운 부채가 카나오의 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카나오는 피해냈고 틈을 보인 도우마의 옆구리를 베며 간격에 성공했죠. 이에 도우마는 시노부에게 사용했던 분말 냉기를 살포합니다. 그러나 카나오는 더욱 반응 속도를 높이며 피해냈고 그 모습에 도우마는 생각합니다. 설령 시노부가 보낸 수신호를 통해 분말 냉기에 대한 수를 읽고 있었다 해도 자신의 움직임에 적응하여 반응하고 아슬아슬한 전투를 벌이면서 냉기를 들이마시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카나오가 어쩌면 시노부보다 더 실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 도우마의 높은 평가에도 카나오는 손가락 끝까지 힘을 주지 않으면 몸이 딸려올 정도의 소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상대해온 혈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현이의 위압감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그녀가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카나에와 시노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분노를 뛰어넘는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카나오는 순간 박차고 나가 꽃의 호흡 제5형 덧없는 자각을 사용했습니다.
참격의 모양이 작약의 형태를 이루는 구형격. 그러나 도우마는 여유롭게 받아치며 그녀의 공격을 흉내냈고, 이에 카나오는 제2형 어영매어로 그의 공격을 전부 아슬아슬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 모습에 도우마는 카나오가 특수한 눈을 가졌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우선 눈부터 부숴버리고자 그녀의 눈을 공격했죠. 카나오는 도우마의 공격을 피한 뒤 제6형 소용돌이 박사꽃을 사용했으나 도우마는 혈기술 얼어붙은 구름을 사용하며 거리를 벌린 뒤 광범위한 장거리 혈기술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도우마가 혈기술 넝쿨 양꽃을 사용하자 카나오가 이를 베어내며 빠져나갔지만 곧이어 호칸의 겨울 여신을 사용, 카나오 근처 일대를 전부 얼려버렸죠. 그 때문에 카나오는 도우마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큰 기술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도우마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가까이 오지 않으면 목을 벨 수 없다며 도발했고 그는 순간 카나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도우마가 모습을 드러낸과 동시에 카나오는 자신의 손에서 일련도가 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혈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을 빼앗긴 카나오. 이것이 상현의 이와 카나오의 격차. 도우마는 카나오의 칼을 자신의 앞에 꽂은 뒤 무방비한 카나오를 향해 혈기술 흩어지는 양꽃을 사용합니다. 곧 무수한 양의 얼음 패널이 카나오에게 향했고 이에 카나오는 자신의 특수한 눈으로 자세히 지켜보고 간파해 피해가 최소한인 부분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카나오는 얼음 패널에 베이며 점점 상처가 쌓여가기 시작했죠. 그때 천장을 뚫고 나타난 이노스케가 도우마의 혈기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신이 난 이노스케는 눈앞의 혈귀 도우마를 유심히 바라보았는데 도우마의 눈에 적힌 상현의이라는 글자를 보고 그를 쓰러뜨려 주가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러다 상처 입은 카나오의 얼굴을 보게 되고 다치게 되면 항상 시노부가 화를 냈었기에 어째서 그런 꼴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시노부가 화를 낸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으나 카나오는 그에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을 읽은 이노스케는 시노부가 죽었다는 것을 느꼈고 이때 도우마가 그녀는 죽지 않았다며 끼어듭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녀는 자신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잡아먹은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구원받았으며 앞으로 괴롭지도 힘들지도 않고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어 행복할 거라고. 도우마의 말에 카나오는 몸을 떨었고 이노스케는 시노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깨맨실을 멋대로 뽑지 말라며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이라 말해주었던 시노부. 그리고 다정했던 그녀의 웃는 모습. 곧 이노스케는 도우마를 향한 저기를 드러냈고 순간 박차올라 짐승의 호흡 제4엄리 갈기갈기 치기를 사용합니다. 도우마는 그의 마구잡이 기술에 즐거워했고 부채도 반격했죠. 이에 이노스케가 특유의 유연함으로 부채를 발로 걸어찬 뒤 빠져나가자 도우마는 그의 유연한 몸놀림에 감탄했는데 순간 이노스케의 손에 들린 두 자루의 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이노스케가 성공을 감행했던 노림수는 카나오의 일륜도를 되찾는 것이었죠. 항상 저들맹진을 외치던 공격법과는 다른 지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노스케는 카나오에게 칼을 건넸고 다신 빼앗기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두 언니 카나의 목숨도 시노부의 목숨도 도우마에게 빼앗긴 상황. 카나오는 더는 도우마에게 무언가를 빼앗겨선 안 되는 것이었죠. 이때 도우마가 접근해왔고 이노스케와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탄지로와 마찬가지로 이노스케 역시 사선을 넘나들며 쌓아온 전투 경험과 합동 강화 훈련의 성과로 과거 카나오에 미치지 못한 강함이었으나 현재는 상현의 도우마를 상대로 제법 잘 버티고 있었죠. 그때 이노스케가 먼 거리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이에 도우마는 칼이 닿지 않는 먼 거리에서 왜 칼을 휘두르는지 의문을 가졌으나 이노스케의 참격은 도우마의 눈을 베어냈죠. 이것은 팔의 관절을 모두 빼내 공격의 길이를 내린 짐승의 호흡 제9엄니 신 넘실넘실 찍기였습니다. 몸이 유연하고 관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노스케의 변칙 기술이었죠. 아직은 기술의 정밀도가 낮아 아쉬워하는 이노스케를 보고 도우마는 모든 것이 마구잡이인 이노스케의 행동에 웃어 보였습니다. 그가 너 같은 아이는 처음 본다고 말하자 이노스케는 지천에 널린 어중이 떠중이들과는 다르다며 우쭐했는데 그 순간 도우마는 이노스케의 탈을 빼앗았고 이노스케의 맨얼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도우마는 그의 얼굴을 보고
어째 낯이 익다며 우리 어디선가 만났었는지 물어보았죠. 과연 이들의 관계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번 화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도우마를 통한 아카자의 부연 설명, 도우마와 카나오의 전투, 그리고 도우마에 얽힌 이노스케라는 캐릭터의 빌드업을 시작하며 끝이 났는데요. 일단 아카자는 도우마의 언급으로 무잔에게 특혜를 받았다고 언급했는데 무잔에게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 캐릭터성을 보았을 때 악어 작가에게 특혜를 받은 캐릭터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화부터 본격적으로 상현의 도우마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헬기술이 드러나고 카나오가 꽃의 호흡을 사용하며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기에 애니메이션화 됐을 때 내용적으로는 빌드업 과정에 있지만 눈이 즐거운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카나오의 특수한 능력은 눈, 시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탄지로 세대의 오감이 모두 완성되었네요. 도우마를 보면 이경규자의 영원히 생각납니다.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만세글 학교를 통해 사이비 종교의 배단을 보여주지만 보통 사이비 교주처럼 자신이 거짓된 것을 알면서 신자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식인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우마의 한계가 곧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는 다음화에서 계속됩니다. 안녕.